안녕하세요. 디지털 세상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치 영화에나 나올 법한 디지털 금고털이 기술, 그중에서도 공격자의 만능 열쇠, 바로 쉘코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이 질문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사실 오늘 할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그 작은 균열 하나가 이 거대한 디지털 성벽을 무너뜨리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소프트웨어는 결국 사람이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완벽할 수가 없죠. 마치 아무리 튼튼해 보이는 요새라도 어딘가에 작은 균열이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에도 이런 약점들이 숨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걸 취약점이라고 부릅니다. 공격자들이 특히 좋아하는 균열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버퍼 오버플로우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컵에 물을 따르는데 컵 크기보다 더 많이 부으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물이 넘쳐 흐르겠죠. 버퍼 오버플로우가 바로 그런 원리예요. 정해진 공간을 넘치게 만들어서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거죠. 자, 이제 공격자가 이 균열을 딱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그 다음에 뭘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갈 특별한 도구들을 꺼내 들겠죠. 그냥 놔둘 리가 없으니까요. 익스플로잇은 그 발견한 균열을 억지로 벌리는, 뭐랄까, 일종의 쇠지렛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취약점이라는 약한 고리를 정확하게 파고들어서 굳게 닫힌 문을 열어젖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쇠지렛대로 문을 열었으면 이제 안으로 뭔가를 던져 넣어야겠죠? 페이로드가 바로 그 뭔가예요. 익스플로잇이 만들어 놓은 구멍으로 쏙 들어가는 아주 위험한 소포 같은 거죠. 그리고 그 위험한 소포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거, 그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쉘코드입니다.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몰래 잠입하는 비밀 요원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이름에 쉘이 들어간 것처럼 공격자에게 시스템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명령창, 즉 쉘을 열어주는 게 주된 임무예요. 이 비밀 요원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첫째, 컴퓨터가 바로 알아듣는 언어인 어셈블리어로 작성되어야 하고요. 둘째, 들키지 않게 몸집이 아주 작고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측 불가능한 메모리의 어느 곳에 떨어져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어야 하죠. 이 특징들 때문에 쉘코드가 아주 효과적인 공격 무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전체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모든 건 버퍼 오버플로우 같은 취약점에서 시작됩니다. 이걸 익스플로잇이라는 도구로 공격해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쉘코드가 담긴 페이로드를 집어넣는 거죠. 이 모든 게 하나의 잘 짜인 시나리오처럼 착착 진행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론은 이쯤 하고요. 이제 이 디지털 침투 작전이 실제로 어떻게 단계별로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과정은 아주 명확해요. 첫 번째, 당연히 약점을 찾고요. 두 번째, 그 약점을 공략할 맞춤 도구를 만듭니다. 세 번째, 그 도구로 문을 쾅 열어젖힌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밀 요원인 쉘코드를 투입해서 시스템을 장악하는 거죠. 이 네 단계가 바로 디지털 침투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쉘코드가 시스템 안으로 잠입에 성공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쇼타임이죠. 이 녀석 과연 안에서 무슨 일을 벌일까요? 쉘코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중요한 기밀 정보를 밖으로 빼돌릴 수도 있고요. 다른 악성 코드 친구들을 더 불러들이는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아예 관리자 행세를 하면서 그 시스템의 왕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임무가 바로 이 리버스 쉘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감염된 컴퓨터가 공격자한테 거꾸로 전화를 거는 것과 같아요. 주인님, 저 여기 있어요.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말이죠. 이 전화만 연결되면 공격자는 그냥 자기 컴퓨터에 앉아서 목표 시스템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시스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요즘 운영체제들은 이런 침입을 막기 위해서 아주 똑똑하고 정교한 방어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이 표가 바로 그 창과 방패의 싸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공격자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에서 코드를 막 실행하려고 하면 시스템이 거기선 안 돼! 하고 막아서는 게 바로 DP,
데이터 실행 방지 기술이고요. 또 공격자가 쉘코드를 숨겨둘 위치를 예측하지 못하게 메모리 주소를 부팅할 때마다 뒤죽박죽 섞어버리는 게 ASLR입니다. 숨바꼭질하는데 계속 자리를 옮겨서 순례를 타돌리는 것과 같죠. 결국 사이버 보안의 세계는요, 공격하는 쪽과 막는 쪽 사이에 끝나지 않는 추격전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쫓고 쫓기는 거죠. 방어 기술이 발전하면 공격 기술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공격자들은 DEP나 ASLR 같은 이런 방어막을 어떻게 뚫을까 고민하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미 시스템 안에 있는 정상적인 코드 조각들을 레고 블록처럼 끄집어내서 조립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공격 무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ROP 같은 아주 고차원적인 우회 기술들입니다. 바로 이 순환이 사이버 보안의 현실입니다. 방어팀이 새로운 방패를 만들면 공격팀은 그 방패를 뚫을 창을 개발하고요. 그럼 또 보안 전문가들이 그 창을 분석해서 더 튼튼한 방패를 만들고 이 과정이 정말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쉘코드에 대해 이렇게 깊이 알아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공격자가 어떤 무기를 쓰는지,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제대로 된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디지털 세상에서 과연 더 똑똑한 쪽은 자물쇠를 따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물쇠를 만드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끝나지 않는 싸움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